정부가 어제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근로시간 제도에 있어서 합리적인 관리 방안을 검토하고 임금 체계 개편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오늘 이 시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모시고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장관님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장관님께서 어제 직접 내용 발표하셨는데 네. 먼저 이제 노동시장 개혁이 좀 시급하다 하셨는데 이 시급한 이유가 무엇인지 시청자분들에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이중 구조의 심화,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 과거 구조화된 문제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가운데 요새는 플랫폼 기반의 새로운 고용 형태가 등장하고 재택, 원격 근무 활성화 등 일하는 방식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나가서 MZ세대가 우리 경제활동 인구의 주축으로 되고 있는데 이런 새로운 환경 변화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이 노동시간과 관련된 법들은 70년 전 산업화 시대에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러한 그 오래된 규범과 관행으로는 이 구조적인 문제 해결이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적인 그 문제를 안고 새로운 상황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 고용 노동 시스템을 현대화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주요 선진국도 이렇게 그 노동시장 환경 변화에 맞춰서 고용 노동 시스템을 개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에 이 근로시간 개편에 대해선 정부의 공식 입장 발표는 아니라고 말을 하면서 조금 혼란을 빚었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예, 대통령님 말씀대로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 저희가 어저께 발표한 것은 앞으로 추진 계획과 방향을 말씀드렸는데 7월 중에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는 그 연구회를 꾸려서 거기서 그 실태 조사라든가 외국의 사례라든가 국민의 여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글로벌 스탠드에 맞게 정부에게 권고안을 제시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검토해서 정부 방침을 확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확정된 사안은 아닙니다. 정부에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 확정된 사안은 아니지만 그 내용이 다만 이 큰 방향에 대해서는 국정과제로 설정돼 있고 그리고 경제 정책 방향에서도 이미 국민께 그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점에서 이제 그 근로시간 제도 개편도 그렇고요.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 체계 확산 이 두 가지에 집중하신다 하셨는데 그 이유를 좀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임금과 근로시간은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삶의 질, 근로조건도 관련돼 있고 또한 뿐만이 아니라 기업에게 있어서도 기업의 활력 제고나 경쟁력과 관련돼서 중요하고 국민 경제적으로도 대우 중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노동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는 이러한 법 제도 관행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의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문가들이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 체계에 대해서 전문성을 토대로 연구를 하면 그리고 현장의 요구를 토대로 좋은 개선 방안을 내놓으면 그것을 토대로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의 노사로부터 제기되는 어려움을 덜어드리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네, 사실 지난 2015년에도 노사 간의 구조적인 개혁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그때도 좀 갈등을 빚으면서 지금도 다시 반복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대안이 있을까요? 예, 그때도 그런 시도가 있었고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그 일시에 많은 과제들을 해결하려고 했고 과정 관리도 잘못됐고 또한 그 대단히 민감한 그런 쟁점들을 다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성공하지 못한 그 사례를 경험 삼아서 저희들은 현장에 요구가 많고 노사 모두로부터 애로가 제기되는 그러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들을 전문가 중심으로 우선 전문적으로 논의해서 현실 적합도가 높고 수용성이 높은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내서 1차적으로 노동시장 개혁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추가적인 과제들은
노사로부터 개혁 과제를 그 제안 발굴 받아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예. 노사 간에서 좀 그 대립을 통해서 뭐 이루어지는 뭐 불거지는 문제라든가 주요 과제에 대해서 연구회를 구성해서 논의 수준하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운영 계획도 그렇고 설명 좀 들어볼까요? 예, 7월 중에 저희가 연구회를 그 가동 출범시킬 것이고요. 연구회 구성은 관련 임금과 근로시간 관련 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균형 감각을 모두 갖춘 분들을 모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주 1회 이상의 회의를 개최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할 계획이고요. 예. 아울러서 그분들이 모여서 구체적인 의제라든가 추진 일정 이런 것들은 그 논의 확정하겠습니다만은 예.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중간 단계, 최종 단계 그 논의 결과를 국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의 논의는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을 해서 수용성을 높이고 연구회는 다양하게 현장의 요구도 수렴하고 심층 면접도 하고 실태 조사도 하고 그래서 철저하게 전문성과 실사구시를 토대로 해서 예.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 것이다. 그래서 수용성을 높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질문을 들어보자면 주 52시간제가 시행된 지도 1년 정도가 지났고 현장에서는 다시금 근로시간이 조금 늘어나는 방향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근로시간 단축은 세계적인 추세고 우리 네. 정부도 지속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네. 예. 2010년에 노사정은 2020년까지 실노동시간을 1,800시간대로 줄인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노동시간은 지금 OECD 국가에서 상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2017년에 1,996시간이었는데 작년에 1,928시간입니다. 예. 우리가 그 7월이면 제도가 전면적으로 52시간제가 시행된 지 1년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장시간 노동을 하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 OECD 평균에 비하면 우리가 300시간을 일을 하게 되는데 워킹 아워로 얘기하면 한 달에서 뭐 2달 가까이 일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이런 예. 부분들은 지속하지 않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적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질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지난 2018년에 여야 합의로 주 최대 52시간제를 도입했는데 그게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네, 네. 그렇지만 그 기본적인 제도의 그 틀은 산업화 시대에 만들어진 그 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현장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노사 모두 지금 어렵다,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구체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해야 되고 그다음에 근무 환경이 이제 비대면, 그다음에 뭐 4일 근무하자는 분도 있고 재택 원격 근무도 있고 네네. 그다음에 워라밸 중시하는 청년 세대도 본격 시장에 대응하고 있는 이런 대응에 이제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은 실근로시간을 꾸준히 단축하기 위한 휴일 휴가 사용을 활성화하고 재택 원격 근무 방식 등 다양한 그 근무 방식을 촉진하는 한편 주 최대 52시간이라는 틀 내에서 그 기본 틀 내에서 구체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수단과 운영 방법을 저희가 그 현실에 맞게 개편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자율적인 근로자들의 근로시간 선택권, 근로시간 주권을 확대해 나가면서 예. 근로자의 건강권도 보호하는 조치를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예.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임금 체계 개편에 대한 고민도 많이 좀 해 오셨을 텐데 직무 성과 임금 체계라는 내용이 강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 어떤 내용일까요? 좀 들어보겠습니다. 임금 체계 개편은 기본적으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할 일이지만 네. 현재의 우리나라 임금 체계는 과도한 연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진 각국에 비해서 1년 근속과 30년 근속에 무려 3배 차이가 나고 예. 이건 일본이 연공성이 강한데 거기보다 훨씬 높습니다. 네, 네. 이 강한 연공성은 저성장 그 고령 사회 그리고 MZ 세대의 공정성을 중시하는 이러한 본격적인 MZ 세대의 등장 속에서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임금 체계라라고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런 방향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체계로 임금 체계를 개편해야 되는데 직무 성과 중심의 임금 체계라는 것은 직무, 예. 일의 중요도, 맡고 있는 일의 상대적 가치에 따라서 임금을 결정하겠다는 직무급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것은 뭐 개인에 대한 보상이 개인 성과급, 그다음에 집단에 대한 성과가 집단 성과로 나타나는데 이게 이제 성과급. 아까는 직무급 말씀드렸지만 직무급은 일의 중요도, 맡고 있는 일에 따라서 보상하는 체계지만 업무 역량이나 그것을 토대로 개인이나 조직이 성과를 냈으면 그 성과에 맞는 보상을 하겠다라는 거. 이게 이제 직무 성과급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재택근무든 근무 방식이 바뀌면서 더욱 그 유효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은 뭐 말씀대로 노사 자율 영역이니까 노사의 실천이 중요한데 몰라서 또는 애로사항이 있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풍부한 시장 임금을 제공을 하고 가이드 우수한 사례를 전파하고 예.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으로 지원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최저임금도 관심 사안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정해지기는 하겠지만 일단 노동계가 제시한 시급 1,890원이고요. 네. 경영계는 동결을 제시했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신지요? 각자 조직적인 요구나 상황을 반영해서 요구했고 제시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결정은 공익위원들과 노사위원들이 결정을 하는 것이고 그분들의 전문성과 그 당사자들의 자율적인 논의는 우리가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경제 상황, 노동자들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국민적인 수용도가 높은 수준에서 높은 방향에서 결정되리라고 보고 저희들은 그런 결정들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모시고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안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